안녕하세요, 한별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한 기관계 통합작용 중 배설계에 대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 이제 소화와 순환, 호흡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 중에 생긴 노폐물을 배설하는 작용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41쪽에 해당되고 프린트는 1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노폐물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물질들인데요. 특히 이제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할 때에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원소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나 물, 그리고 암모니아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탄수화물과 지방은 포함하고 있는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산화탄소는 CO2니까요. 이렇게 탄소와 산소, 그리고 H2 이렇게 수소를 포함한 물을 이렇게 생성하게 돼요. 하지만 단백질에는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을 분해하고 나면은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노폐물은 우리 몸의 각종 기관들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설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호흡계 중에 폐를 통해서 날숨으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수증기의 형태로 물이 배설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물의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줌으로 많이 배설이 되죠. 자, 이 오줌 속에는 물 말고도 중요한 노폐물이 배설이 되는데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암모니아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해서 나온 암모니아는 암모니아 자체로 우리가 몸속에 가지고 있으면 독성을 띠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암모니아를 바로바로 배설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몸에 우리가 지니고 있다가 배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몸에서 이 암모니아를 가지고 있는 동안 안전하게 가지고 있기 위해서 이 암모니아를 바로 간에서 요소라고 하는 물질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간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영양분을 저장하기도 하고 쓸개즙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독성물질을 분해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바로 하는 중요한 일이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바로 콩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암모니아가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 다음에 콩팥을 통해 이제 오줌으로 만들어져서 배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줌은 일단 우리 콩팥에서 형성이 되고요. 세 단계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여과, 재흡수, 분비라는 과정을 거쳐서 오줌이 만들어져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은 네프론에서 여과 흡수, 분비를 거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네프론이라는 게 뭔지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있는 콩팥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허리쯤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면 이 오줌관을 통해 방광에 모이게 되고 방광에 오줌을 모았다가 요도로 오줌이 배설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콩팥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강낭콩 형태로 생겼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서 이 겉질과 속질이라고 하어 있는 부분에서 오줌을 생성하면 이 가운데 있는 콩팥 깔때기로 오줌이 모여서 얘가 이제 오줌관으로 가게 돼요. 자, 근데 바로 이 겉질, 속질 이 부분을 이제 더 확대해서 보면은 바로 이 공간에 네프론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예, 네프론이라고 하는 거는
콩팥에 있는 구조물 중 이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을 모두 합쳐서 부르는 이 오줌을 생성하는 한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 처음에 여과 단계에서 이 사구체로 흘러들어간 혈액이 보먼주머니로 여과가 되면은 이 보먼주머니에서 만들어진 원료 오줌이 이 세뇨관을 흘러가면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성분들은 다시 재흡수하고 그리고 일부 물질들은 다시 오줌으로 분비하면서 오줌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뇨관을 거쳐 만들어진 오줌은 집합관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요 콩팥 깔때기로 이동하게 돼요. 자, 이 여과 재흡수 분비의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줌 생성의 첫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과입니다. 여과. 자, 말 그대로 혈액의 성분을 여과, 걸러서 내보내는 작용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은 사실 물리적으로 혈액을 채 거르듯이 걸러서 성분이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버리고 싶은 노폐물 외에도 여러 가지 성분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이 그림이 사구체와 보먼주머니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사구체는 혈액이 흘러가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이 사구체의 이 그물 같은 이 구조물을 혈관을 지나가면은 이 혈액의 압력에 의해서 혈액 속의 성분들이 주변의 주머니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남은 성분들은 다시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빠져나온 성분들은 이제 크기가 작은 물질들. 그래서 어떤 물질들이 빠져나오냐면은 물, 무기염류, 아미노산, 포도당, 요소. 그러니까 사실 내가 버리고 싶은 것은 요소, 이 노폐물인데 그 외에도 다른 성분들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렇지만 이 혈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크기보다 더 큰 적혈구, 백혈구 같은 혈구나 단백질 같이 크기가 큰, 분자량이 큰 물질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오줌을 넣는데 혈액에 이런 혈구 성분이나 단백질 성분이 나온다? 그거는 아주 비정상적인 일이죠.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오줌, 소변 검사를 하시죠? 그럴 때 바로 이런 성분들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걸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과를 통해서 빠져나온 이런 성분들을 다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재흡수를 통해서 다시 흡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재흡수이고요. 아까 이제 여과를 통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오줌 성분을 우리가 원료라고 해요. 하지만 이 원료에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영양분도 막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다시 세뇨관에서 주변에 흘러가는 모세혈관으로, 그러니까 혈액으로 다시 흡수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 바로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영양분이죠. 그래서 영양분들은 모두 재흡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재흡수, 100% 재흡수를 하고요. 그리고 흘러나가는 물과 무기염류도 일부분 재흡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물이 얼마나 존재하는가, 요 양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만큼, 만약에 내 몸에 물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물을 많이 흡수하고 물이 많다. 그러면은 물을 덜 흡수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과된 물을 전부 다 버리게 되면은 몸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서 아마 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도 꼭 재흡수를 해야 하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남아있던 노폐물을 그러니까 분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때 분비되는 노폐물은 어떤 성분들이 있냐면 요산이나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요산은 요소와 비슷한 질소 노폐물 중에 하나로, 그리고 크레아틴은 근육에서 우리가 에너지 대사를 할 때 생성되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혈액에 일부 포함되어 있던 이런 노폐물들이 분비 과정을 통해서 오줌에 마지막으로 이제 포함될 수가 있어요.
자, 이 과정을 이제 그림을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아까 처음에 나와 있던 그 복잡해 보이던 그 세뇨간의 그림 형태를 좀 보기 쉽게 이렇게 풀어 놓은 것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이제 콩팥 동맥인데 그 동맥에 들어온 혈액을 사구체를 통과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성분들이 여과 과정을 통해서 보먼 주머니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혈액은 이제 다시 이제 사구체를 빠져나가고 이제 보먼 주머니로 여과된 여러 성분들이 이제 제흡수와 분비 과정을 거쳐서 오줌이 되는데요. 이때 처음 형성된 오줌을 아까 원료라고 했어요. 이 원료에는 근데 영양분을 포함해서 많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성분들은 모두 100% 다시 혈관, 여기 이제 지나가는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이나 무기염료 같은 성분도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재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혈액에 남아있는 성분들 중에는 다시 분비되어야 하는 물질들도 있어요. 그래서 크레아틴이나 이제 요산 같은 노폐물들이 재분비가 되고 나면은 이 성분들이 다 모여서 이제 집합관이라고 하는 관을 지나 아까 이제 그 콩팥 깔때기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오줌입니다. 자, 그렇게 오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각 단계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을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단백질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소가 혈장 그리고 원료, 오줌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나타낸 표인데요. 이 혈장은 이제 혈액이고요. 혈액의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고 한다고 했죠. 혈액이고요. 원료는 아까 막 여과만 일어난 상태, 아직 재흡수나 분비가 일어나지 않은 게 원료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나면은 이제 오줌이 되는 거죠. 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예 여과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장에는 존재하지만 원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줌에도 없겠죠. 자, 그리고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크기가 작아서 여과 과정에서 그대로 사구체를 빠져나와 원료에도 똑같은 퍼센트로 포함이 돼 있어요. 하지만 이 물질들은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100% 모두 재흡수를 하기 때문에 오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줌에 포도당이 검출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뇨병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오줌에 당이나 아미노산이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기염류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여과가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혈장과 원료의 비율이 지금 같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재흡수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분비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몸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이제 재흡수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무기염류의 농도를 일정하게 이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과 그 흡수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농도를 보면은 비율이 원래하고 좀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기가 쉬운 게 이 퍼센트 농도가 지금 비슷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과한 거를 다 버리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물을 우리가 재흡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100 중에 90을 재흡수했다라고 한다면 무기염류도 10 중에 9를 재흡수했다라는 말이 되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비율은 똑같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대로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물과 흡수율이 비슷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소의 경우에는 지금 혈장과 원료는 이제 똑같은데 오줌에서의 비율이 더 높아졌죠. 예, 이것은 이제 물이
많이 흡수됐기 때문에 이제 요소가 농축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요소는 재흡수도 일어나고 분비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변의 농도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래 혈장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배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 속에 있는 요소를 이제 농축해서 이제 배설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이것과 이제 관련된 이제 실험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 교과서 41쪽에 창의력 키우기, 이제 콩즙으로 오줌 속의 요소 분해하기라고 되어 있는 실험을 보세요. 자, 이 실험은 일단 오줌에 먼저 BTB 용액을 한번 떨어뜨려 봅니다. 자, 그래서 오줌에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은요, 녹색을 띠게 돼요. 근데 녹색이다라는 말은 이게 곧 무슨 의미예요? 네, BTB 용액은 이 용액의 산성도를 나타내주는 용액이죠. 그래서 녹색인 경우에는 중성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오줌에 이제 콩즙을 넣어요. 그래서 콩즙을 넣은 후에 용액의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녹색의 색깔이 푸른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푸른색으로 변했다는 거는 용액의 액성이 중성에서 염기성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죠. 자, 어떻게 이제 염기성이 되느냐? 자, 이 오줌 속에는 요소가 들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요소 성분을 콩즙 속에 있는 유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레이스라고 하는 이 효소가 요소를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분해시켜줘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암모니아는 물에 녹으면 염기성을 띠죠. 그래서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으로 변하는 것을 BTB 용액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소는 원래 이제 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녹색으로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렇게 유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관계 중에 배설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봤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라고 제목에 나와 있듯이 소화순환 호흡 배설계가 모두 통합적으로 작용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 단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